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치열한 경선을 거쳐서 지방선거 대진표도 어느새 모습을 드러냈죠. 선택 2022, 한 표 한 표가 미래다.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 제주의 소리,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국내힘 허양진 후보 모셨는데요. 허양진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듣는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도지사 후보는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입니다. 허양진 후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는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도 나와 계십니다. 이번 언론사사의 공동기획에는 도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각계 인사 9분이 선거보도 자문단으로 참여하셨는데요. 그중에 3분이 패널로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민예총 김동현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제주대학교 건축학부의 김태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김태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의 박형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근입니다. 네, 지금부터 후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쳐서 이번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출마하는 후보인데요. 저희가 허양진 후보에게 본인을 소개할 키워드를 미리 부탁드렸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예, 허양진은 돌하르방이다. 네, 도라르방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아마도 제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돌하르방일 겁니다.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돌라방을 많이 닮았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선은 이제 큰 귀 그리고 얼굴 모양도 돌라방을 닮았다고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돌라방의 귀가 상당히 큰 이유는 경청을 잘하기 위한, 잘 듣기 위함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민들의 말씀을 겸허히 잘 듣고 도민들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러한 소통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제주를 지켜온 수호신인 돌하르방의 역할처럼 도민과 한 약속을 꼭 지키고 도민 행복을 위해서 늘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그런 소통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예, 후보가 선택한 키워드를 통해서 후보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 현안에 대해서 허양진 후보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패널들께서 제주 현안과 관련해서 분야별로 핵심적인 질문을 준비하셨습니다. 패널들이 질문을 하시면요, 답변하시고 재질문, 재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동현 이사장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보면요. 제2공항 조속 착공, 그리고 관광 거점 도시 조성, 일자리 확대, 그 개발과 성장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의 환경 수용 능력을 감안할 때 성장 위주 정책이 제주의 환경, 특히 인문 환경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는 제주가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환경은 지키고 우리가 지금 제주도민들이 합의된 그리고 법적, 제도적으로 지금 추진되어 온 3개 단지 20개 주구 그리고 JDC가 추진했던 7대 선도 프로젝트 그리고 최근에 또 그 하고 있는 제2공항과 신항만 뭐 이런 개발 또는 이제 개별 허가를 받아서 추진돼 왔던 그 관광지구 뭐 이런 것들은 추진하고 그밖에 진짜 환경이 훼손되거나 지금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 제가 제주지사가 되면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 개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지켜야 될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그 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아까 3개 단지 20개 지구 그리고 7대 선도 프로젝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도정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았고요. 이미 좀 시효가 좀 만료된 계획이 아니냐. 이에 대한 좀 전향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고 환경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 건 아시죠?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3개 단지 20개 지구 중에 이미 시효가 소멸됐거나 또는 그 개발을 해서는 도저히 이게 환경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하는 것들은 또 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뭐 해제하거나 또 환경
보존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로 조금 전에 이제 후보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규모 관광단지 그다음에 JDC가 추진하고 있는 뭐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뭐 필요성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그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대규모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제2공항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2공항은 후보님께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반대측은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추진하는 찬성 쪽에서도 그것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또 그 후보님에 대한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내시는 걸 보면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더 처리하실 분인지 그거는 궁금합니다. 저에 대한 반대라기 제2공항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네. 그 우리 제가 경쟁했던 후보인 다른 후보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주고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다소 비판적인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 제2공항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같이 보든과 함께 가야 되는 예, 그런 예. 과정에서 후보님께서 이제 만약에 도지사가 되시면 제2공항에 찬성이든 반대든 모든 그 이해관계자를 끌고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데 아니, 뭐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돼서 좀 어렵진 해안을 않습니다. 갖고 계신지. 왜냐하면 우리 그 후보의 이 제기가 중앙당에서 이제 최종 결론이 나서 매듭이 지어지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원팀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럴 때 이제 그분들도 같이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어서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시하셨던 공약 사항 중에 그 공약을 대표하는 슬로건이 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라고 제시를 하셨는데요. 좀 다분히 이전부터 이렇게 많이 우리가 거론이 되어 왔던 그런 좀 뭐랄까 이게 보편적인 그런 슬로건 좀 참신하지 못한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생각하세요?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건 네. 제가 아니 이미지 자체가 이게 슬로건이 좀 그렇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슬로건을 그렇게 내걸지는 않았고요. 예, 저는 뭐 다시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 다시 도민 힘으로 이제 소통 도지사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 슬로건이고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과거의 그런 그 슬로건은 제가 내건 적이 없습니다. 나도 아마 잘못 보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떻든 조금 전에 후보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청정 제주에 대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로든 지속성과 청정성을 유지하는 그 키워드는 갖고 계신 것 예, 같습니다. 그럼 뭐 제주가 갖춰야 될 그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예. 근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 우리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그와 반대되는 뭐 과도한 개발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기후 변화도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후보께서 제시하셨던 그 공약 속에 환경에 대한 정책도 있으시지만 전반적인 큰 틀에서 탄소 배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 기후 변화 대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뭐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도정에서 펴온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뭐 수소 발전으로 가는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저희도 공약을 내걸고 있고 그 밖에도 뭐 어쨌든 우리 제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기 자동차의 그 수소 자동차 이거에 대한 확대 정책이라든지 또 지원 정책 같은 것들도 탄소 중립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그런 난개발적인 요소 요것들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과도한 개발은 그러나 우리가 지역의 일정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한 부분의 개발 이거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또 유치하고 또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개발에 대한 거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뭐 구체적으로 난개발을 어떤 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뭐 그건 구체화되기는 조금 더 우리가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되고 또 우리가 정책도 더 다듬어야 되기는 합니다만 예를 든다면 뭐 산록도로 이쪽으로 전혀 개발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그 도입해야 될 그러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도라르방의 큰 귀처럼 소통도지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당장 제2공항 문제가 제주 지역에서 큰 갈등 사항입니다. 예, 예. 근데 다른 후보들과 달리 허양정 후보께서는 제2공항이 조속 착공을 공약으로 내걸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제2공항에 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2공항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갖고 있는 여론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도지사가 되신다고 한다면 이분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제2공항 추진은 이미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 대선의 제주 지역 공약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그 공약 수립에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또 도지사가 될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이 또 매칭이 돼야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재보완서 2차 재보완서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6월 말이면 끝나고 그것이 환경부에 제출되면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일단은 이제 어려운 공항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갈등이 생기고 찬성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추진이 돼도 갈등이 생길 거로 봅니다. 반드시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있고 해서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도정이 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가장 역점적으로 해야 된다. 제1 가장 중요한 도정 업무 중에 하나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 과정에서 반대 주민 또는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참여시켜서 물론 대표들을 참여시켜서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걸 추진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공항의 제일 원칙은 물론 환경 훼손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금 세계적으로 공항 건설 만드는 방향이 거기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지는 공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벤치마킹해서 진짜 친환경적인 최첨단 공항으로 만드는도록 중앙정부와 좀 협력을 해나가고 그리고 이해관계자 어떤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항시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또 그분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또 피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들어주면서 합당한 보상도 하고 보상이 중요하지 않겠죠. 그보다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하면서 특히 도에 지금은 공항 확충 추진 단위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원본부로 국 단위로 이렇게 격상시켜서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서 충분하게 소통하는 그런 노력들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2공항 문제 얘기 나왔으니까 이번에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예. 아시겠지만 지난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를 해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었거든요. 그 조사 결과는 아시는 대로 반대가 찬성보다 좀 높게 나온 전체 도민 조사에서 높게 나오고 성산에서는 찬성이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후보님의 공약이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한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추진해서 되겠느냐 안 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작년에 실시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도민 전체는 성산읍을 제외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 포함일 겁니다. 예. 성산읍은 따로 이제 조사를 또 별도로 조사를 했죠. 조사했는데 성산읍은 65대 35로 찬성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거기에 이제 가중치 문제가 거기서 물론 상당히 논란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도민 전체에서는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가 많았고 하나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더 된 거고 성산읍 주민들도 반대가 많았으면 이게 뭐 논란이 거의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현지의 지역 주민들 찬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는 고심을 하고 이거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한 거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추진돼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만약에 정부에서 결정에 따라서 그때 가서는 또 새롭게 논의가 좀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영하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 저희 관점입니다. 그럼 지난해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제2공항 추진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런 당연히 입장이군요. 걸림돌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도민들 입장에서 이제 반대가 많았는데 왜 추진하느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고민을 더 하고, 만약 도지사가 된다면 도민들하고 또 다른 의견 수렴 과정을 한 번 더 거칠 수 있는지, 또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한 번 더 예. 여론 수렴도 거칠 수 있다는 예. 말씀하셨고요. 예, 다음은요. 박형근 교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박형근 교수님. 예. 네, 최근 들어서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젊어서는 일자리 때문에,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는 애들 교육 때문에, 그리고 이제 늙어서는 좋은 병원 때문에 서울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이제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평소에 제주도 의료 현안 그리고 의료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총장을 하면서 제주대학교 병원의 이사장을 했고, 병원 그 시설과 수준, 또 우리 의료진의 수준,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주도의 의료 수준이 물론 수도권보다는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전국적인 수준에 봐서 떨어지지 않는, 뭐 수도권에 육박하는 그러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주도의 의료와 건강 수준과 도민들의 건강 수준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에 비해서 크게 이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요. 근데 여전히 이제 불만이고 부족한 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려면 제주도청의 이 정책 기획 능력이 조금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주장과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의료 공무원분들이 다른 일반 행정 분야와는 다르게 어떤 정책 기획이나 제도 관리라는 측면보다는 직접 서비스 제공, 아니면은 이제 건강 관련 사업들을 하는데 인력들이 많이 이제 힘을 쏟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의 보건의료 정책과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많이 열악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6개 시도 중에서 도청의 보건 관련 부서가 1개과에 불과한 데가 제주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되실 분들이 제주도민의 건강을 좀 생각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도 우리 박 교수님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만약 도지사가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병원만의 노력, 또 의료진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을 보완해주는 그것은 이제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중앙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유치할 때도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주고 협력을 해줘야만 그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특별히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지방의 뭐 공통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병원의 이제 그 서비스 문제, 또 어떤 시스템의 이제 편리성 문제, 이런 것들을 또 병원들도 같이 노력하지만 또 행정에서도 지원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제주 의료의 개선이 우리 이제 총장님 재직하실 때 제주대학교 병원 발전에서 많이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제주대학교 병원이 이제 새롭게 번듯하게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서귀포 의료원도 뭐 개축이 이루어졌고, 도내 민간 병원들도
증축이나 리모델링, 신축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제주도 병원 인프라가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과 제주도의 의료 격차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려면 도의 100% 도비에 의한 예산 집행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제주도민들만을 위해서 의료 정책을 피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한데,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은 도비 100% 사업이 많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늘어날 필요가 있고, 그동안은 전국 시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그건 뭐 싶은데. 제가 정확하게 그 도에서 지원하는 그걸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하여튼 뭐 제주도 입장에서 제주도가 그 국제자유수 중에서도 의료 관광도 주장하면서 그런 의료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 와서 갑자기 또 이제 무슨 사고가 발생하거나 어떤 자기의 어떤 고질적인 병이 또 발생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했을 때 긴급하게 해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전국 수준보다 낮다, 평균 수준보다 낮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는 제가 도지사 될 경우 그런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네. 저 후보님께서는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그 유족 보상금을 9천만 원 수준에서 그 대법원의 과거사 판례와 마찬가지로 1억 3천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셨잖아요. 예, 예. 뭐 제주 도민들로서는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작년에 특별법이 개정돼서 불과 얼마 전에 보상금을 지금 정한 상태인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상금이 지급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바로 이걸 바꿀 수 있겠는지 지금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물론 이제 이거는 지금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예. 또 용역이 이루어져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용역 수행 중인 줄 아는데 이건 그대로 수행하면서 나중에 이것이 보완이 되면 법이 개정되고 그 금액이 증액되면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또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큰 문제가 없고요. 단지 법령 개정과 증액이 정부와 합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입니다. 이것이 또 예.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고 저희 공약이기도 하고 또 이건 이 금액에 대해서 금액 뭐 구체적인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증액 보상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직접 또 대통령 당선인에게 말씀드렸고 또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걸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중앙정부를 이제 어떻게 설득하느냐 또 기재부라든지 행안부에 설득을 하는 논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그거는 일단 대법원 판례가 있고 또 지금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지금 대선이 있었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전략으로 이걸 빨리 진행한 감이 없잖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거를 더 증액하는데 더 힘을 모아나가면 가능하다. 그럼 잠깐 금액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예. 9천만 원과 1억 3,200인데 대략 3분의 1 정도만 더 증액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몇 배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출하려고 하는 금액의 그의 2분의 1을 더하는 거거든요. 전체 금액의 3분의 1을 더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 설득만 잘 되면 예. 또 우리 또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이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뭐 당장 올해부터는 아니더라도 예, 내년 뭐 이후에라도 법제도 얼마든지 하고 가능하다는. 설득하고 예산과 통화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토론의 분위기를 잠깐 식히는 취지에서 허양진 후보에게 간단한 질문 3가지 드릴게요. 질문에 대한 답은 OX로만 답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듣고 바로 OX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정치에 뛰어든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나는 정치에 뛰어든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후회하신 적이 있군요. 예. 언제 후회하셨습니까?
뭐 제가 정치에 뛰어든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후회한 적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당내에서 아니면 이제 또 그 조직 내에서 예. 선거 대선을 치르고 또 이게 지방선거에 나서면서 갈등이 생길 때, 그러니까 서로 또 조직 내부의 사람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이게 또 이게 갈등이 생기면 그걸 해소하려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 때, 예. 그때 이제 좀 후회를 했죠.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멘토다. 나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멘토다. 아, 멘토는 아니시군요. 예. 저희가 그 과거에 보면 그 후보님께서 공약 실천위원장을 예, 맡으셨던가요? 예, 그 제가 바로 그 지방선거에 제가 예. 참여해 본 적은 없고요. 그때 예, 예. 당시도 예. 전혀 관여해 본 적이 없고 제가 총장을 그만두고 얼마 안 된 기간이었고 또 그리고 제가 과거에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 실무위원회 총괄 간사들 해본 경험도 있고 예. 또 제주연구원 원장도 한 경험이 있어서 제주도의 정책의 그 수립이라든지 미래 비전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 마침 이제 이제 지역 사회에서 예. 총장 이제 역할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런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예. 그때 한 달간 예. 공약실천위원회에서 그 공약 정리하는 과정만 예. 제가 했고요. 그 끝나자마자 제가 그만두고 그 공약 실천을 계속 감시하고 그 하는 역할은 또 다른 분이 맡아서 네. 했습니다. 그냥 공약을 정리하는 이미 수립된 거를 현실성 있게 맞추고 이렇게 조정하는 또 상대방 공약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작업할 때만 제가 참여했습니다. 한 달 정도죠. 예, 멘토까지는 아니다 그런 예. 말씀이시고요. 뭐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셨기 때문에 이번에 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시기 때문에 뭐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 언제든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 언제든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요거는 좀 질문을 좀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예. 직접 전화를 안 받거든요. 대통령 그러세요? 당선인이. 예. 저희는 네? 전화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간접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필요할 땐 통화는 할 수 있습니다. 통화는 할 예. 수 있는데 뭐 직접 통화는 대통령이 이미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 후보 때는 가능했는데 예. 지금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반쪽인가요? 예. 그러니까 예? 과거에 후보 때는 자주 소통을 하셨고 지금은 그래서 간접적으로 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다시 진지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주 현황과 관련된 질문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다시 김동현 이사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뭐 환경 관련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를 공약으로 내셔보셨는데 제가 세부 공약을 보니까 가정의 캔플라스틱 압축기를 보급한다거나 양돈 단지 집적화나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이런 공약이던데 기존의 그 정책과 차별화가 보이지 않는다. 제주 지역의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지금 뭐 공약집이 완성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공약을 검토하면서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좀 기다려 보시면 더 추가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약들은 기본적으로 제주가 꼭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그걸 제외시켜서 공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주에 맞는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발표하고 하겠습니다. 네, 아까 공약을 계속해서 검토하시겠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경선에서 정치 신인으로 가산점을 받으셔서 경선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지금 행정 경험도 없으시고 그리고 의회 경험도 없으십니다. 제주도라고 한 복잡한 도정을 운영하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능력이랄지 검증이 좀 덜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정책적인 고민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 뭐 좀 진행 중이고 지금 마무리가 거의 돼서 그때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제주연구원장도 했고 네. 최초로 제주대학교가 맡아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한 게 1992년, 93년도에 했습니다. 네네. 그때 제가 실무위원회 용역단에 실무위원회 총괄간사를 하면서 최초로 제주도 지역, 과거에는 다 육지부에 있는 용역업체 용이 줬는데 그때 최초로 제주대학교에서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 뭐 제주대학만이 아니고 다른 대학 교수님도 있었고 뭐 또 서울에 있는 전문가도 모시고 해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총괄간사하면서 어레인지를 조정 역할을 다 기획 조정을 했고 또 연구원장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도 이제 학생들의 취업 문제라든지 진로 문제 또 뭐 교육 행정 문제 이것들도 이제 하는 경험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의 경륜 뭐 이런 것들이 잘 봐준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뭐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질문 다 하셨나요? 네. 예, 다음은 김태일 교수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 중에 조금 전에 그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언론사사의 어젠다 안에도 작년에 수립됐죠. 우여곡절 그때 이제 통과를 됐던 종합개발계획의 그 좀 보완 내용,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아젠다도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거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개발 위주. 이제 후보님께서 그 개발은 난개발이랄까요? 개발, 과도한 개발은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상충되는 내용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반면에 이전부터 추진됐던 뭐 오라 관광 개발이라든지 뉴오션 개발이라든지 뭐 후보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좀 과도한 개발은 아직 진행은 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관광 전문가로서 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또 이제 자본 중심에서 아무래도 지역 중심 또 개발자 중심에서 이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공감은 갖고 있지만 실천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관광지 개발을 이제 도시에 좀 눈을 돌려서 경쟁력이 있는 도시, 좀 살고 싶은 도시로 하면서 관광지로 가는 구상이랄까 복원을 갖고 이제 질문이 좀 많아졌습니다만 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세 가지가 나 다 지금 메모를 좀 못해서 예, 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단 이제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 수정 보완에 계획은, 대한 부분. 만약 개발 위주로 돼 있고 그런 평가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 부분에 뭐 너무 미진하고 개발 중심의 그런 계획이라면 반드시 환경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개발과 우리 지역 주도 개발 이거는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도 개발은 지역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구호는 상당히 좋고 필요성은 절대 느끼지만 자본 수집 모집하고 이거를 투자하는 그런 그걸 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서 또 필요한 곳은 대자본이 필요하거나 규모가 좀 큰 개발은 외부 자본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 외국 자본, 국내 자본 막론하고 투자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이고요. 세 번째는 뭐죠? 그 경쟁력이 있는 도시 또 마을을 만들기 위한 뭐 관광과 접목된 그건 뭐 네, 네.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방향에서 도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추가해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후보님께서는 이제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을 하셨고 뭐 이제 방안도 약간 말씀을 하셨긴 하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종합개발계획도 특별법에 근거해서 수립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특별법 안에 실은 특별 우대 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들은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행정 쪽에서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보다는 이제 개발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 아무래도 그 주민들의 참여의 근거는 있지만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을 좀 더 개선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그 우리 저와 경선했던 문성유 후보가 내걸었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지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청 신설이라는 그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지역 기업 또는 지역 주민들이 자금을 못 뭐 법인이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한다 할 경우에 투자를 잘 유도하고 또 지원해주는 그러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해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태일 교수님 뭐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좀 되셨나요? 지금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아까 그 오라 관광단지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제주에서 지금 그 대규모 개발 사업들, 뭐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대부분 마무리가 됐는데 이 오라 관광단지는 지금 아직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결론이 뭐 나진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그 땅 비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보시죠. 지금 아마 투자금 유치 때문에 그게 예치죠, 예치. 그것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내용은 지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무슨 고층화하거나 뭐 대규모로 막 그냥 이렇게 경관을 해치는 그런 개발은 사실 불필요하고요. 어쨌든 거기에 경관 조건, 환경 조건에 맞는 그런 개발 계획 수립 또는 믿을 수 있는 투자 자본 확보 방안의 제출 뭐 이런 것들 요건이 맞춰지면 지금 이미 그 허가가 난 사업이기 때문에 신뢰성 문제도 있고 일관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추진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제주 여건에 맞도록 그 투자를 유도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발은 하되 그 내용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예. 자, 다음으로 박형근 교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지금 벌써 코로나 팬데믹이 만 2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 끝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는 기존 문재인 정부의 그 방역에 대해서 정치 방역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도지사 후보로서 기존 도정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제주도도 얼마 전에 상당히 그 코로나가 대유행하던 시기가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이기 때문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 대처를 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또 앞으로 새로운 변이의 등장이나 이제 면역력 저하 등에 따른 이제 변수가 좀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향후 비슷한 이제 신종 감염병의 재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유력한 이제 도지사 후보신데요. 어떤 생각과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신종 감염병이 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 내부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대학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병동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병 전문 병원 유치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과 교육 시스템을 잘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방역이나 이제 의료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세 이제 장업자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제주도 같으면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등등 이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새롭게 출범할 도정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보살핌과 돌봄이 특별한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준비하고 계신 내용이나 정책이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즉각적으로 50조 예산, 물론 이제 미리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원래 예산 포함하겠죠. 50조 예산을 확보해서 그 손실 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 또 지원 이것들을 지금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발표를 했고 최근에 또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 1인당 한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는 발표도 있었지만은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그걸 좀 다시 분석해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우선은 불완전한 손실보상으로 인해서 누락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누락자 발생. 이런 분들을 찾아내야 돼요. 여행업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문화 분야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에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부가적인 제주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예산을 확보해서 재정 지원, 그러니까 어떤 지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자 보상을 해주는 재정 지원, 또 그리고 경영 지원, 컨설팅 한다든지 경영 지원 이런 노력도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질문 하나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빠른 이제 고령화, 초고령 사회 진입이 네. 이제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설을 찾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최대한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개인에게도 그렇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이제 원희룡 지사가 계실 때 제주도가 그 통합돌봄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 응모를 해서 제주시는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서귀포시는 노인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서 아직 국정과제가 최종 발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약집에 보면 통합돌봄 관련 내용이 명시가 되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 지원이 끊길 수 있는, 새롭게 이제 도지사가 되셨을 때 정부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네. 제주도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라도 초고령 사회에 대비를 하기 위한 이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방법과 노하우를 찾아내고 그리고 개선점들을 공유하는 이런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벌여져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좀 지사님의 의견과 의지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건 뭐 당연히 만약 중앙정부에서 끊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그런 역할은 또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새 정부에서 통합 지원 사업 또는 통합 돌봄 센터 사업 같은 것들이 없어졌다 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거 효과가 다 평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제주도 예산으로 이건 저희 이제 같이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하나만 지어도 될까요? 그 제주가 제주다운 이유는 다른 지역과 다른 인문 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지역의 문화예술의 보존과 개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 있으시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오늘 내가 살펴보지 못하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제주가 이제 단위 관광지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고 또 국제 관광지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문화 없는 관광은 지속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학적인 측면, 제주 역사적인 측면, 또 제주의 전통 문화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다 가미된 새로운 관광의 어떤 방향을 잡아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고품격의 관광이고 체류 기간을 더 늘리고 그러면서 학습 효과, 또 제주에 대한 어떤 제주를 배우고 제주에 대한 애정이 생기게 하는 그런 관광, 그러니까 반복 관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요소와 전통 문화적인 것들을 잘 발굴하고 계승하고 뭐 이런 자체가 또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지난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에
그 도당위원장을 맡아서 선거전을 지휘하셨는데 당시에 제주 지역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한 10%포인트 차이 정도로 이재명 후보에 뒤졌었죠. 그 원인은 뭘로 지금 분석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대선 이후에 바로 이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그런 차이를 역전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작년 뭐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까지도 저희 당에 대한 지지도 또는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20% 이상 우리가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조직력의 차이도 있었고,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세 분이 세 개 지역구가 20년 이상 이렇게 독점하고 있었고, 도의원도 지금 현재 5대 30입니다. 우리 당이 5분, 민주당이 30명.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고, 또 조직력을 이미 갖추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상당히 열세인 상황에서 10% 이내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은 또 선방했다는 평가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아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새 정부가 우리가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 도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줄 것이다. 뭐 도의회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줄 것이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의 제주 지방 권력과 중앙 정부의 권력이 이게 일치할 때 더욱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지역의 도민들의 그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논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드리는 허양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화합과 통합, 번영의 제주 행복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도지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드신 제주도민들의 어려움을 찾아내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삶과 가까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 곳곳을 발로 뛰면서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도민들을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택 2022 한 표 한 표가 미래다.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의 정책과 비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